과천, 광명, 화성 요 지역이 반년 사이에 0.38, 0.33, 0.43, 0.31%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1년으로 치면은 한 15% 가까이가 오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른 거죠. 강남이 0.1% 올랐으니까 강남보다 3배 이상 올랐어요. 이번 주에. 이것 때문에 경기도가 0.03 플러스로 이제 돌아섰어요. 이 지역들 때문에. 그래서 중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과천, 광명, 하남, 이 동탄 신도시, 요 화성이죠. 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중강남은 아니죠.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경기도도 굉장히 많이 뛰었다. 일단은 과천에 이제 역세권 단지 뭐 4년차, 5년차 이내에 있는 단지들 좀 조사를 쭉 해봤는데 일단 위버필드라는 단지를 보게 되면요.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 15억 3천에 이제 34평이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 거래된 가격이 18억 3천만 원이 이제 거래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도 거의 한 20% 이상 상승을 했고 또 동탄에 이제 GTX 역세권에 위치한 이제 시범 더샵 센트럴 가장 대표적인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저점이 이제 10억까지 가격이 빠졌다가 최근에 12억 8천까지 이제 거래가 되면서 여기도 거의 보면 한 28% 그러니까 뭐 수도권 경기도 일대에서도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뭐 저점 대비 20%나 저점 대비 28% 정도가 상승을 했고 또 최근에는 인천의 송도 사실 입주 물량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기사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TX B 역세권에 있는 더샵 퍼스트 파크 같은 경우에는 8억까지 이게 거래가 됐었다가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10억까지 거래가 되면서 저점 대비해서 25%나 상승하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강남이나 서울의 중심권뿐만 오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까지도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는 송도. 네. 송도까지 가격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전부 다 그 지역이 이제 거점이 되는 지역 동네잖아요. 그렇죠. 서울로 치면은 여기 상급지예요. 네, 서울쯤 상급지. 예. 이제 인천에서 송도. 맞습니다. 이제 화성에서 동탄. 동탄. 그다음에 이제 과천. 과천은 이제 한 동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뛰었는데 또 하남. 네. 이제 경기도 하남 이렇게 뛰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강남만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가 조금 따라 뛰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반짝 상승이다. 뭐 영어로 하면 데스켓 바운스. 곧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말 그대로 강남만 뛴 상태고 서울의 아파트가 조금 따라 뛴 상태로 쭉 간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강남의 아파트가 다시 하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강남이 떨어지거나 조정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 강남 맞춰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데스켓 바운스가 아니고 확실하게 강남이 이 가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들이 줄맞추기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줄맞추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아마 요 정도 금액대에서 안정선으로 이제 쫙 이제 서울 외곽도 그렇고 경기도 쪽도 그렇고 너무 공급이 많은 지역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안정선으로 가격대가 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재테크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이나 지금 과천 이렇게 많이 뛰었다고 하는 지역을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중강남이면 준중강남 에 해당되는 지역들 좀 덜 뛴 지역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번 노려보시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안정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뛰지 않은 지역이 따라 뛰는 이제 분위기로 전반적으로 번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보시거나 또 그런 지역의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말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뭐 조급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조급하면 우리가 부러우면 지는 것처럼. 네. 부동산은 조급하면 집니다. 다치죠. 네.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인 게 있어요. 일단은 뭐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제일 걱정거리가 시장에 결국은 전세잖아요. 서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수도권이 받쳐주니까 강남이나 서울에 있는 가격이 빠질 우려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전세가 받쳐줘야 전세가 가격 빠져버리면은 서울이고 뭐고 수도권이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세에서도 요즘 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역전세. 역전세의 대란이 이제 하반기에 벌어질 거라고 하는 기사가 매번 나오고
뭐 전세가 뭐 폭락했다,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뭐 그렇죠. 지금 DSR을 빨리 이제 풀어주려고 정부에서 네.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역전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안 하거나 또는 투자를 안 하시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급매로 매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전세 부분이 정말 그렇게 하반기에 많이 터질까요? 물론 역전세 부분에 우려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요 기사 있잖아요. 기사 한번 보실래요? 기사 보면은 뭐 당장 10억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대치동 집주인이 이제 역전세 때문에 돈을 돌려줘야 될 게 10억이나 된다. 37억에 거래가 됐던 게 29억이나 26억이 됐고, 그 다음에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 같은 경우에도 12억 9천만 원대까지도 가격이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그래서 전세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전 거래를 보게 되면 대치팰리스가 21년 12월 달에 전세가 37억 원에 거래가 됐고, 최근에 23년 5월 달에 보니까 29억 또는 26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만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억 가까이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거래량을 찾아봤더니 저거 한 건이에요. 그 전에는 21억 원에 거래가 됐고 또 그 전에는 20억 원. 뭐 다들 21억 원에서 한 26억, 27억 사이에 거래가 된 게 사실 대다수인데, 이게 사실 이 기사에는 저 한 건을 가지고서 단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공포감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럼 오히려 전세가 올랐네요. 맞아요. 오히려 그 전에 21억, 26억보다 지금 오히려 29억씩 하다 보니까 전세값이 올라간 이런 현상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옆에 이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해서 한강변의 뭐 대표적인 단지이긴 한데, 이 단지도 이전에 2년 전에 거래가 얼마 됐냐라고 봤더니 여기가 이제 23억 거래된 게 찍혔어요. 그리고 최근 거래가 얼마 됐는지를 봤더니 13억 원에 거래가 되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비교하면 마이너스 10억이에요. 10억 차이네요. 근데 얘 건수도 한번 보자고요. 그 당시에 거래가 얼마 됐었는지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다들 15억대 정도, 전세가 15억 정도씩 거래가 됐는데 저거 한 건이 23억이 거래가 됐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사실 오히려 그 전에 15억 했던 게 지금 13억 정도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차이도 한 2억 정도고, 사실 이것도 또 1층이에요. 뭐 정상층, 중간층 정도로 본다면 한 16억이나 15억 정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전세 우려가 하반기에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여기는 또 이제 강남권이고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려가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일단 인천의 이제 가정동 루원시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여기는 2년 전에 전세 거래가 4억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래가 2억 9천에 이제 이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역전세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야, 여기 인천 서구 쪽의 입주 물량이 올해만 하더라도 일단 15,000가구 정도의 또 입주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입주 물량에는 전세값도 사실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들은 좀 역전세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23년부터 27년까지 이런 입주 물량이 좀 걱정되는 지역들 리스트업을 좀 해봤더니 이제 파주나 양주, 그 다음에 화성, 광주, 용인시, 평택 이렇게 있는데 대개 이제 한 15,000세대 정도가 집중이 되어 있고, 여기에 평택이라든지 화성 같은 경우에는 2만에서 한 25,000세대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역전세에 대한 걱정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 지금 마이너스 10억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그 한 건. 근데 그 전세 들어가신 분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주변 시세보다 10억을 더 비싸게 들어가요, 전세를. 아, 근데 그 당시에 사실 그쪽 그 대치동이라든지 예. 학원간에 일단 학군에 대한 수요도 많은 지역인데 물건이 예. 그때 유독 없었던 시점이었어요. 한 건인데, 한 건. 네. 그러니까 물량도 많이 없기도 했고. 그러니까 몇 분의 문제인 거지, 음.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히려 전세가가 뛰었다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전세도, 근데 아까 인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네. 서구 같은 경우 또 파주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경기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 역전세 부분이 단기간 내에 해결이 안 되고 좀 고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도 양극화 현상이 되게 심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사는 지역은 역전세 걱정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오히려 반대로 외곽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소중하신 분들은 역전세 부분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할 거라고 하는 뭐 그런 우려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빨리 고려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잘못을 한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역전세를 받아가지고 음. 자기가 그걸로 뭐 다른 재테크를 한다든지 다른 소비를 썼다든지 한 무슨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그렇다고 뭐 국민이잖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 너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너 역전세니까 너 집 경매로 넘겨.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정부가 DSR이나 뭐 기타로 해결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역전세가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재테크 측면에서는 좀 잔인하긴 하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역전세들이 있음으로써 이게 한쪽에서는 사실 슬픈 일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 때문에 시장 내에서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예. 이걸 가지고서 저는 틈새로 활용을 좀 잘 해본다면은 네. 이거 역시도 생각보다 많은 지역이 금액을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전세가 많이 생긴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매들이 그거에 의해서 물건이 나오니까 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틈새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전 근데 음.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 전세 이 동향을 보게 되면 서울에서 우리가 역전세 가지고서 금매 찾는 거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요 그래프 한번 제가 아까 준비해 놓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현재 이 전세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하고 지금 한 6개월 사이에 이 전세 물량 자체가 38.9%나 감소를 했는데 이 감소된 가장 큰 요인은 빌라나 오피스텔 쪽의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일단 아파트 전세 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전세 물량이 크게 감소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 자체가 대출 금리가 올 초나 작년 연말에는 6% 7%였던 게 이 금리가 지금 3.8에서 4%대로 낮아지다 보니까 전세 쪽의 수요가 좀 더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전에는 우리 작년 말 올해 초만 해도 월세가 더 싸다라는 인식을 했죠. 그때 전월세 전환율이 3.5%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세보다 월세가 더 부담스러워 5%대 이상이 전월세 전환율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들 매물 자체가 적고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향후에는 이제 전세 물량 감소하면서 전세 가격에 대한 반등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의 전세 하락으로 역전세로 서울에서 금매가 나오는 케이스는 이제 많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그렇죠. 거고. 예. 아까 보셨던 이제 경기도 쪽, 뭐 인천 서구라든지 경기도 그 좀 입주물이 많은 지역들은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있다. 그런 쪽 여러분들 좀 일단 염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서울의 부동산 전체로 매매 가격도 지금 상승률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6월 하반기 중순 이후에는 굉장히 시장 자체가 많이 바뀐 게 5월 초만 하더라도 저기 왼쪽에 보면 마이너스 22개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때는 이제 하락 지역이 오히려 상승 지역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6월 첫째 주, 그 다음에 6월 셋째 주 넘어오게 되면서 보름도 안 돼. 열흘 만에 15개로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앞으로 보름 지나면 또 이게 17개. 그렇죠. 거의 한 2달, 3달 지나면은 서울의 웬만한 구는 거의 다 상승으로 돌아서겠네요. 그럴 것 도봉구하고 몇 개 빼고는. 네. 이게 이제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은 그때마다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될 텐데 추세가 이렇게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변동도 그렇죠. 있죠. 전세 가격 변동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 1일, 5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락이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가 하락이었고 1개 구만 상승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만에 플러스 상승한 지역이 12군데로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고 역전을 해버렸죠. 하락하는 지역은 전세 가격이 하락했던 지역은 8개, 상승했던 지역은 17개로 이게 한 달 반 사이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거의 서울의 전세가가 거의 모든 구가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이제 전세도 이제 거의 지금 바닥을 다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수치와 네. 지금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일 보는 뉴스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 역전세가 심화된다는 뉴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정확한 통계와 수치로 봤을 때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게 17개 구라는 거죠. 뭐 아파트는 그렇지만은 이게 또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수요자가 아파트를 옮겨가면서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전세가 또 한동안 힘들지 않을까요?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후행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파트 시장들이 좀 안정을 찾고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높아진 가격이잖아요. 그럼 가격적인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빌라 시장이나 오피스텔 시장 중에서도
안전한 시장 쪽으로 먼저 사람들이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감에 휩싸여서 빌라는 다 싫어, 전세는 무조건 위험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가율 자체가 50% 60%밖에 안 되는 지역과 90% 되는 지역은 분명히 구분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50% 60%고 90%고 상관없이 보증보험 들지 않으면 전세 안 돼갈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일단은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거기 밀려서 다른 대체 수단을 찾아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빌라잖아요. 그 역세권의 새 빌라 같은 경우도 뭐 아파트 수준 정도는 아니더라도 편리한 여건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지역들 중에서 마용성 지역이나 강남 3구 정도가 되는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안전하다라는 이 구분 시각차가 반드시 생기게 되거든요. 올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빌라에 대한 전세들도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역전세가 터져서 전세가 뭐 바닥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역전세 물고는 내년 상반기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비싸게 들어간 것도 내년 상반기에는 없는 거고 거의 대부분이 올 가을, 올 하반기 지나면은 거의 역전세는 거의 끝이다. 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근데 항상 끝물 때 오르는 게 아니고 끝물이 예상되는 시점에 오르거든요. 아, 그렇죠. 어떤 지역이 됐건 간에 전세가 하락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역전세를 통해서 나는 금매를 하나 살 거야 라고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올 가을 이전을 노리셔야지 아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중구 님이 뉴스는 잘 믿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현명한 대답이시죠. 저희가 오늘 확인한 게 강남도 10억까지 차이 나는 그런 전세, 역전세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 어그로성 예, 기사죠. 어그로성 기사하고 물론 뭐 몇 억씩 5억, 6억씩은 있을 겁니다. 있죠. 예, 왜냐면 저희도 호갱노노나 이제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터진 게 아니고 올 초부터 있었던 계속 지금 ING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7월 달에 DSR이 좀 풀어지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는 역전세는 아주 심각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경기도나 외곽 쪽에 굉장히 소액의 금액이 저렴한 아파트들이 아마 역전세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